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영혼이 우리 몸을 탈 것처럼 마치 자동차처럼 타고 이 세상을 모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타고 있는 영혼과 우리 몸, 이 육체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문제점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지 한번 타로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한번 카드를 골라볼까요? 자, 조용한 곳에 앉아서 심호흡을 한 다음에 제일 나를 끌어당기는 카드로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분들 안녕하세요. 리딩을 시작해 볼게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동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뽑아본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혼, 순수한 영혼 상태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동물로서의 모드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아마 많을 거예요. 웬만한 진짜 깨우친 분들 아니고서는. 왜냐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살아남으리라는 그런 버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물로서의
마음을 에고라고 부를 거고 이쪽을 영혼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은 타고난 성향이 좀 안정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주변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좀 그 안에서 휴식도 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뭐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확장하려는 뭔가 그런 성향보다는 좀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뤄놓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 환경이 변하는 거를 좀 원치 않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무원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적성에 잘 맞고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좀 뭐 연금이 보장됐다던가 수익이 정말 따박따박 잘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그런 거죠. 어쨌든 좀 주변 환경이 좀 안정된 그런 상황을 굉장히 좋아해요.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나무 4개가 딱딱딱딱 기둥처럼 받쳐주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여기 위에 이렇게 천막을 얹으면 텐트가 되는 거니까 그 텐트 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에고는 아주 그런 안정을 원해요. 아무래도 주변에 맹수들이 두글두글 할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 동물로서는 안정을 원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지금 에고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 휴식이에요, 휴식. 좀 생각을 좀 쉬고 싶다.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이런저런 골치 아픈 것들 좀 있고 그냥 좀 어디 멀리 가서 뭐 해외여행이라도 하고 막 휴양지 가서 놀고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으신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에고가 지금 제일 원치 않는 것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좀 성가신 것들?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외부에서 비롯됐든 내부에서 비롯됐든 이 사자는 여러분들의 그 골칫거리를 말해요. 골칫거리는 좀 여러분들을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까지는 뭐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몇 킬로를 빼야지 했는데도 자꾸만 무너지고 자꾸만 날 무너지게 하는 그 마음, 야식을 먹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공부를 방해하도록 자꾸만 유튜브를 보도록 하게 하는 그 마음, 아니면 나를 살살 긁는 어떤 사람? 그게 어찌됐건 간에 나는 계속 좀 평온하게 있고 싶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나의 평화를 좀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가신 그런 것 때문에 좀 계속 생각을 좀 하시고 싶다, 피곤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까요? 근데 사실 이 사자는 좀 사자랑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래, 내가 너랑 같이 살자, 같이 우리 공존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좀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한테 좀 짜증이 나면 그래,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금방 사라지겠지, 이 감정도 금방 사라지겠지 하는 게 사자랑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것. 사실 그 말이 여기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고 싶은 말에도 나오거든요. 그냥 받아들여라,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뭔가에 굉장히 스트레스,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안 돼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잘 안 돼서
뭔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의 에고는 어떤 상황을 제일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거기에서 얻는 어떤 인정? 사람들의 칭찬?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명예욕?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뭔가 부단히 여러분들이 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하는 그것이 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좀 여러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뭔가 생각한 거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좀 바꾸려고 하고 너가 생각한 거 그거 아니야 라던가 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쌓아온 가치관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좀 자존심 상해한다고 해야 되나? 좀 다른 사람 말을 좀 안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을 안정적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무언가 그런 조언이라면 좀 패스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래? 더 나아가야지. 더 발전해야지. 그런 좀 여러분들을 더 좀 채찍질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듣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성가신 존재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에고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인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확실히 좀 확장하고 나아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좀 내 가치를 끌어올리고 싶어하고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팍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좀 자부심을 가지고 되게 잘 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군데 앉아서 그렇게 난 여기서만 놀 거야 이런 성향은 절대 아니고 좀 이렇게 팍팍팍 치고 나아가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회사 다니시면 승진도 굉장히 빨리 하실 거고 그리고 뭘 하든지 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느실 거예요. 특히 몸으로 하는 그런 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계속 안정 위주의 생활을 하시고 좀 이렇게 늘어지고 좀 그런 상황이시라면 영혼의 그 성향과 좀 반대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마음 한켠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영혼은 여러분들을 귀에다 속삭이는 거죠. 더 나아가야지, 더 발전해야지, 나가서 운동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약간 그런 계속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걸 마음이 막 뿜뿜 하는데 여러분은 좀 잠깐만 천천히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운전수는 성질이 좀 약간 급한데 자동차가 살짝 느려. 자동차는 좀 이렇게 평지로만 다니고 싶어해. 운전자는 막 험난한 길도 막 가고 싶어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약한 자를 도울 때 굉장히 희열을 느낄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게 금전적이든 좀 행동으로 이렇게 하든 뭐든 간에 도와줬을 때 누군가를 내 능력으로 도와줬을 때 그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자선단체에 좀 기부도 해보시고 축복도 빌어주시고 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좀 실천해 보시면 훨씬 더 마음의 안정이 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은 여러분이 이렇게 사자와 같이 있다가 혹시 사자한테 먹혀서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KO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될까봐 그 걱정인 거죠. 그리고 내려놔도 되는데 거기서 너무나 큰 좌절감을 느낄까봐 그걸 걱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인생의 어떤 바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 지금 바닥을 친 것 같아 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닥을 치는 걸 좀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때 여러분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영혼이 여러분들한테 또 걱정하지 마. 바닥을 쳐도 지금 마음이 바닥을 쳐도 다시 또 올라갈 거야. 다시 기분 좋아질 거고 다시 또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인생사 세움지마니까 그런 위로를 좀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미리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굉장히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 그런 게 있어요. 나 잘했지, 칭찬해줘, 잘했다고 칭찬해줘. 뭔가 이런 그런 욕구에 메말라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의 영혼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너가 너 자체로 너무 충분해.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너가 이미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가치를 이미 알아보고 너한테 온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펜타클의 왕은 가치를 매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가치를 모두가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펜타클의 왕이 내가 이거를 100만 원에 사겠어. 이 카드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하면 모두가 맞습니다. 이건 100만 원이 맞군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 카드를 100만 원에 산단 말이죠. 이분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인정했고 너가 누구보다 완벽한 존재인 걸 나는 이미 다 알고 왔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이야. 그래서 나는 이미 너의 가치를 다 알아.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너 그 자체로 완벽해. 저는 그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원히 말하기를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항상 출구는 있어. 난 너가 그 출구가 없다고 생각할까 너무 걱정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항상 생각도 좀 비슷한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이런 사자를 만났을 때 내가 도무지 어디 피할 길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도 해결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도 다 길을 건너면 된다. 길이 있다. 길이 한 가지도 아니야. 여러 가지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고립됐다고 생각하거나 어디에 이렇게 딱 매여서 얼매여서 좀 자기가 정체됐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느끼는 상황을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분명히 해결책이 있는데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보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럼 알려주지 그러냐고요. 그쵸? 영혼이 직접 알려주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받아들여라. 그래요. 지금 너가 스트레스 받는 일 있지? 그거랑 싸우려고 하지 마. 이 사자랑 너를 괴롭히는 어떤 성가시게 하는 것들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무찌르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있구나. 내 삶에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렇게 들어왔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받아들이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될 때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고 일이 생각보다 쉽게 저절로 풀려요. 맞서 싸울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리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실험 삼아 한다 치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이 사자가 어쩌면 타인일 수도 있겠어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나는 네가 배웠으면 좋겠어. 다 공부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회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숙제 같긴 한데 또 분명히 그 속에서 배울 점이 되게 많거든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같이 서로 좀 보완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불사조를 말하는 카드예요. 불사조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또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런 어떤 전설의 동물이잖아요. 불사조로부터 배울 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죽고 그 다음 삶이 있고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삶에서는 변화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타고난 그런 힘? 매력?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했잖아요. 그 고유의 가치, 색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곧 지나간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들의 지금 에고가 굉장히 좀 휴식을 원하는 것 같은데 맞아 너 쉬어 한숨 자고 일어나 그러면은 또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저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을 때가 되게 많아서 저도 수면이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진짜 머리 꽁꽁 싸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 잠을 많이 자세요. 잠을 많이 자고 꿈도 많이 꾸고 그래서 꿈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해소하고 그러고 나면 또 어느 정도 괜찮아져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자면 좀 악몽을 꾸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악몽도 여러분들의 그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꿈이든 많이 꾸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날 잡고 자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무언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영혼의 말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영원한 건 없거든요. 상황은 생명체 같아서 변합니다. 계속.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쪽은 여러분들의 동물로서의 삶을 좀 본 거고요. 이쪽은 여러분들의 영혼으로서의 모습을 좀 살펴본 거예요. 동물로서의 모습은 좀 생존을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이 영혼으로서의 모습은 아마 많은 생을 거치면서 좀 모든 것을 좀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여러분들의 이 동물로서의 모습이 일치가 되었을 때 그때 좀 만족감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데 앞으로 여기를 에고라고 부를게요. 여긴 영혼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에고로서의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좀 자꾸 완벽주의라는 단어가 떠오르는지 완벽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좀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놓고도 여기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더 완벽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고는 아무래도 모든 게 완벽해야지만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그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여러분만의 세상을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저 멀리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인생이 굉장히 좀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그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루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인생이라는 게 완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완벽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똑같이 여기 영혼의 카드에서도 7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에고 카드에서도 7이 나왔는데 이 타고난 성향 카드에서 같이 7이 나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 카드를 보면 되게 느끼는 게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좀 문제를 만들고 부딪히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와, 나 장애물들 엄청 좋아해. 나 허들넘기 되게 좋아해. 나 그거 뛰어넘으면서 놀 거야. 막 이런 성향인 것 같거든요. 좀 뭔가 약간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느낌도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에고로서 어떤 상황을 좋아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완벽한 상황을 좀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오히려 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손에서 놓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강해요. 지금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던가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던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조금 쉬고 싶다라던가 그런 순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에고가 좀 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계속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멈출까? 잠깐 내 인생 좀 일시정지 좀 할까?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있는 카드 같아요. 저는 힘들어서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싶은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에고가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잘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 숨기고 사람 마음을 좀 갖고 노는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교묘하게 좀 끌고 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마음속으로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근데 자기는 절대 떡볶이 먹고 싶다고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뭐 얘들아 뭐 먹을래? 이러면은 얘가 막 뭐 먹을래?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회 먹을래? 그러면 회는 좀 그렇지 않니? 뭐는 좀 그렇지 않니? 이러면서 은근히 떡볶이 쪽으로 몰고 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다?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던가 좀 가스라이팅에 능한 사람이라던가 좀 마음 갖고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현재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락펴락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고 뭐 주변에 어떤 어른일 수도 있겠고 자꾸만 내 마음을 조종하는 진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맞나? 내가 정말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은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널뛰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좀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막 센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좀 울어버리거나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이런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심하게 좀 멘붕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싫어하는데 그 가스라이팅하는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갖고 노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꾸 널뛰게 하게 만드지 않나 그런 지금 생각도 해봐요. 뭔가 가뜩이나 나는 완벽주의 성향이 심한데 나를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걸 오히려 좀 반가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좀 불구덩이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 아싸 도전 과제다. 그런 어린이 있잖아요. 되게 뭔가 수학 문제 풀 때 되게 희열 느끼고 막 힘든 과제를 막 푸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어린이들 있잖아요. 딱 그런 성향이 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을 좀 해결해냈을 때 그 희열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봤을까요? 그때 굉장히 아마 좀 기쁘고 좀 희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만약 일치가 됐다면.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합심해서 그 문제를 열심히 해결했다면 굉장히 행복감이 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러분들의 영혼은 뭔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생하러 온 느낌. 고생하면서 뭔가 어떤 걸 좀 해결했을 때 그런 희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맛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편안한 상황을 좀 못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조금 더 해봐.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약간 레벨업하는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굉장히 좀 상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좀 어느 정도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성취를 꽤 많이 하지 않았을까. 영혼의 목소리를 잘 따라갔다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한계 짓는 사람? 너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만약에 뭐 대학을 가더라도 너는 대학 여기까지밖에 못 가. 라고 말한다든지, 너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라면서 여러분들을 함부로 재단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네가 뭔데? 나 더 잘할 수 있어. 더 큰 것들, 더 큰 장애물들 나 숱하게 넘어온 영혼이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어떤 인생들을 살아왔는데 나를 쉽게 한정짓지 마. 이런 되게 강인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면 좋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잔소리하고 훈수 두고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영혼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나야. 내 삶을 살 거고 고생을 해도 내가 하고 그런 의식이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뭔가 마음을 조정한다던가 자기 마음을 본심을 숨긴다던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침투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겠어요. 제가 왜 자꾸 뭔가 가스라이팅 쪽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카드 때문인데, 좀 여기서도 너의 색깔을 죽이지 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는 빛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를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 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하고 있거든요. 넌 너 식대로 해. 누구 말 듣지 않아도 돼.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있는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에이 살 빼야지, 에이 뭐 대학은 어디까지 나와야지, 뭐 에이 성격 좀 죽여야지 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지 말고 그냥 여러분 갈 길 가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누가 시키는 대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 넌 너만의 길을 걸어가. 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두 개가 비슷한 메시지로 읽혀서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자꾸 훈수질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넌 너가 길 가. 라고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 두 가지도 좀 비슷하게 읽히는데, 내가 아무리 고생하려고 이 세상에 왔지만 고생한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 이만큼 고생을 했으면 넌 분명히 이만큼을 얻게 될 거야. 이만큼의 어떤 큰 산을 넘으면 넌 정상에서 이만큼의 어떤 보상을 얻게 될 거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공평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보시면 우리 인생은 하는 대로 받는 거야. 그리고 무언가 얻기로 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지. 괜찮아. 고생하면 뭐 어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고생하는 게 낫지. 괜찮아. 근데 우리는 고생하면 그만큼 얻는 것도 있어. 그래서 나는 고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얄밉게 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쉬고 싶다. 속 시끄러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여러분들은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고행? 그런 거 있죠. 똑같이 뭔가 고시 공부를 해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다든지 조금 더 자신을 불편한 상황에 몰아붙이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느낌. 또는 내가 뭔가 좀 깨닫고 싶다 하면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도 되지만 이런 영혼의 소유자들은 약간 그 순례길 막 이런 거 막 한 달 막 이렇게 걸으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신을 좀 혹사시키면서 뭔가 자기의 그 세상을 구축해 놔야 되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완벽한 세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모순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지금 잠깐 쉬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잠깐 지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세상과 좀 잠깐 단절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싶다면 누르세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카드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래,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바라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면 그냥 받아들여. 그렇다 보면 또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어. 그런 말 굉장히 유명한 말 있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목이 마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컵을 보니까 물 몇 방울 못 먹을 수도 있었는데 반이나 찼네? 이러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명상, 쉼 그런 거 나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진짜로. 너무 인생 힘들잖아요. 그리고 난 절대 영혼의 말을 따르지 않겠어.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해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영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행해져요. 영혼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아마 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은 없다고 하는 게 다 영혼의 설계대로 우리가 가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이 험난한 과정을 즐기는 여러분들의 영혼 너무 멋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완벽을 기하면 기할수록 자꾸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만족하는 습관 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여러분들의 영혼과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빛나는 여러분들의 길 잃지 마시고 언제나 빛나시길 바래요. 오늘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한번분들 안녕하세요. 우선 이쪽은 여러분들의 동물로서의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들의 영혼으로서의 여러분들을 뽑아본 카드예요. 동물로서의 여러분들은 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성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기를 에고라고 부르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영혼이라고 부를게요. 영혼은 여러분들 마음속 가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동물로서의 마음으로 많이 살아가곤 하죠.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제가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 또는 예술적으로 발달하신 분들이라던가 좀 영적으로 직관 같은 거? 감이 좋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잘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촉 아닐까 싶어요. 저는 촉이 좋다? 괜히 저 사람 조금 멀리해야 될 것 같아 하면 그 촉이 맞는 거고, 뭔가 오늘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나갔다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그런 촉이 좀 저는 좋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잘 꾸신다던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저처럼 이렇게 타로 카드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사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 뭐 타로 카드 아니더라도 뭐 사주라던가 그런 별자리라던가 뭐 그런 거 있죠. 어찌됐건 좀 그런 예술 쪽에 굉장히 감이 뛰어나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내 것을 지켜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작품 활동을 하신다면 그 작품 활동도 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고,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뭐 내 식구를 책임을 지더라도 좀 빈틈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책임감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는 속에서 그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주어지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면서도 싫어해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왜 나만 용서하고 왜 나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 착하신 분들이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싫어하는 상황 카드로 나왔는데, 이 카드는 그 사랑 그 자체를 말해요.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주 누군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껴안아주는 그런 카드라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워낙 그동안 책임에 대해서 많이 떠났다 보니까 한 번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폭발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나만 고생을 하는 거고 나만 유독 이렇게 많이 짊어질까?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 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 이런 거를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역시나 아까 이런 예술적 감각이라던가 좀 뭐 촉이라던가 어떤 영감이라던가 이런 게 좀 뛰어나신,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힘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그것들을 즐기는 그런 순간들을 좀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여러분들이 외롭게 느껴져요. 되게 외로워 보여. 그래서 그 외로움을 좀 외향적으로 많이 풀어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냥 오히려 나 이럴 때 슬펐다? 나 이럴 때 외로웠다? 그러면서 좀 말하면서, 사람들하고 말하면서 공유하면서 좀 그런 외로움들을 많이 풀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 안쓰럽기까지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좀 이게 여러분들 모습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쩌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좀 뒷담화한다? 헐뜯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내 말을 옮긴다? 왜곡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가 내 아이디어를 자꾸 훔쳐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막 그게 말이든 여러분 작품이든 뭐든 간에 누군가 자꾸 여러분의 것을 좀 도둑질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좀 책임지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좀 누군가가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튤립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누가 그거를 살짝만 고쳐가지고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고 사람들한테 막 발표하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글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세상에 발표를 했는데 뭔가 누군가가 뭐 제목만 바꿔가지고 한다던가, 좀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거나 내 말을 자꾸 이상하게 옮긴다던가, 그런 메시지도 읽히고, 그리고 실제로 좀 그 헛소문을 믿는 사람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해받지 못한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속상한 마음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속상하고, 나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나 좀 너무 위로해줘, 힘들어.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라도 좀 상황이 이래버리면 좀 너무 힘들죠. 지금 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한테 속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게 지금 가장 힘들어요. 자꾸만 합리화를 하고, 이 상황을 괜히 합리화로 모면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라고 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나 오늘 8시간 공부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은 뭔가 밖에 비가 오니까, 또는 오늘은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그럭저럭,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하고, 그런 게 자꾸 현타가 온다는 거죠. 난 내 자신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반대로 행동을 할까? 자꾸만 왜 입은 입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놀까? 그런 생각에 자책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카드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너무 우울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우울증을 뜻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우울한 상황에, 있게 되는 거를 너무 지금 싫어한다. 그렇게 보여요. 또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향이 조금 약간 뭐랄까, 그 기분파? 좀 우울한 기질이 좀 타고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좀 타고난 그 불안감?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감도 있고요. 우리가 이 달이 뜨는 밤에는 모든 게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무섭고 괜히 저 앞에 뭐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타고난 성향으로 떴기 때문에 좀 진짜 우울한 기질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 많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굉장히 담백한 성향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깊은 그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존재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함에 있어서 속임수라던가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향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를 하는 것, 또는 누군가가 나한테서 반칙을 하는 거, 그런 껄쩍지근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딱 그냥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적인 그런 상황을 좋아하는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을 속일 때는 굉장히 거기서 좀 많이 불편감을 느끼고 정말 우울증에 걸리실 수도 있고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자책감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혼과 일치되는 부분을 제가 찾았는데 그건 바로 책임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언가 내 책임하에 무언가를 돌보고 무언가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거나 그런 상황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를 들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좀 약간 아버지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가정의 가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가정을 책임지면서 좀 나의 가족들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 정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 내가 끝까지 한번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내가 책임을 다해서 그걸 아주 좋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게 여러분들 에고와 비슷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영혼의 마음과 아주 일치가 되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을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지구력 있게, 인내심 있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게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너의 인생이 지금 달이 뜨는 밤과 같이 어두워도 눈은 똑바로 떠라. 상황을 직시해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눈을 한번 똑바로 떠봐라. 몰라치면 얼마든지 보인다. 네 앞에 있는 게 적인지 아군인지 한번 제대로 느껴봐라. 마음의 눈으로 한번 봐봐. 너 볼 수 있어. 너는 마음의 눈이 뜨인 애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상황 자체를 꿰뚫어서 관통해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영혼과도 그 마음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좀 나무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서도 좀 세워놓은 나무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나무들이 썩을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예상 밖에 빗나갈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끝까지 잘 완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대요. 내가 한번 책임을 맡았으면 거기에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것들이 영혼이 바라는 다예요. 그러면서 좀 상황을 계속 좀 뚜렷이 봐라. 눈을 떠라. 전 이렇게 읽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명은 눈을 감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또렷한 눈이 보이죠. 눈을 떠서 상황을 제대로 봐. 고민하지 말고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상황을 좀 제대로 봐줄래? 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외치고 있어요. 어쩌면 너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 다 허상일지도 몰라. 마음의 눈만 뜨면 이 달빛이 아니라 태양빛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마음 먹기 따라 다른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는 말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좀 꿈을 잘 살펴봐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꿈은 진짜 꿈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때 꾸는 꿈. 꿈에 정답이 있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직관이 발달한 분들이라고, 감이 발달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꿈이 좀 어느 정도 들어맞을 때도 있고, 그리고 꿈속에 정답이 숨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좀 잘 봐라. 꿈속에서 눈을 뜨고 한번 그 꿈이 어떤 걸 뜻하는지 거기에 답이 있다. 네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이 있으니까 꿈을 잘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 라고 말을 하는 메시지도 들어왔어요. 좀 걱정이 많은 성향이 많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좀 타고난 성향이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거든요. 달빛 아래에서는 어디 건너가려도, 개울가를 건너가려도 되게 불안하잖아요.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너는 걱정하지 마. 마음의 눈이 이렇게나 많아. 마음의 눈이 이렇게나 또렷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갈 수 있어. 네 밑에 안전장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도전함에 있어서 갈팡질팡하지 마. 제발 무섭다고 눈을 감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잘 살펴봐.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한테 질문을 하래요. Why? 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내가 왜 일로 가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맡았지? 라면서 항상 자신의 그 동기,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마 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맡게 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딘가 가게 되는, 인생길을 걷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자꾸 물어보라는 거죠. 왜?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 거기서도 여러분들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의도를. 그러면서 여러분들 뭔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아무한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독보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유일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은 너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을 거야. 너가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큰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그리고 사실 사람은 다 외로워요. 외로움을 이렇게 가슴 한켠에 다 갖고 살아요. 뭐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너도 좀 참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똑같으니까 서로 그냥 불쌍해 해주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타고난 성향에 좀 우울한 기질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뜬 카드 같아요. 가끔 혼자라고 느낄 때 너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모두가 다 혼자고 모두가 다 외로워. 우리는 다 외로운 사람들이라서 서로가 필요한 거야. 저는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들 살면서 우울할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내가 가진 짐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겠지만 우리 서로 다 같이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같이 힘든 거, 기쁜 거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굉장히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리고 상황 직시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난간에 처할 때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멀리 보면서 좀 그렇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실마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4번 분들 안녕하세요. 리딩 시작해볼게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동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쪽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혼의 모습보다는 이 동물로서의 모습으로 주로 얼굴을 드러내고 살아가죠. 왜냐면 이런 동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적군과 아군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쵸? 그러면서도 우리가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더 현명해지길 바라면서 이 리딩을 듣는 거고요. 이제부터 이쪽은 에고라고 부를 거고요. 에고 카드라고 부를 거고, 이쪽은 그냥 영혼이라고 부를게요. 여러분들의 에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성향을 지녔냐면 좀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좀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만족하는 성향?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이만큼 일했어도 이만큼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확천금을 원하고. 근데 여러분은 나는 내가 일한 만큼만 받는다. 약간 이런 주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회사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하잖아요. 불로소득 같은 거.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기 주기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횡재를 원한다기보다는 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주어지기를 그런 되게 착실하고 성실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바라고 원하는 건 안정이고요. 뭐 이게 딱히 금전적인 안정이 아니더라도 좀 내가 내 지금 어떤 실력을 키움에 있어서 내 실력, 내가 회사에서의 위치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를, 좀 불안정한 상황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건데, 이런 걸 바란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거고 그게 두렵다는 거겠죠. 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치열해 보이네요. 뭔가 함에 있어서 막히는 것들도 많고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좀 내 자신을 좀 정리정돈해 나가는 단계로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나한테 이런 모습은 필요가 없구나. 나한테 이런 모습은 좀 더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험을 보더라도 내가 이런 시험을 볼 때는 좀 이런 건 좀 없애야겠다. 이런 건 좀 발전시켜야겠다. 어찌됐건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정돈하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자기 자신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면 좀 누군가와의 좀 경쟁 속에서 예를 들면 시험이라고 치면은 좀 같은 시험을 보는 사람들끼리의 경쟁 속에서 좀 누군가가 걸러지고 살아남고 그런 중에 있다. 그렇게도 보이고, 회사 생활도 좀 마찬가지고, 외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도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인생이 좀 정리의 시기에 있지 않나. 사람도 정리되고 나 자신도 정리되고 좀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아니었구나. 나 틀렸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무조건 해낼 거야.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어. 라는 그런 진념으로 지금 똘똘 뭉쳐서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얻는 걸 좋아하고 그걸 원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난 이만큼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운동도 내가 이만큼 운동을 했으니까 이만큼 살이 빠지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얻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 과정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꾸준히 무언가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 행위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되게 저랑은 다른 성향. 전 되게 꾸준히를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좀 계속 자신을 좀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서 그 보상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계 짓는 무언가 그런 걸 좀 좋아하지 않나요?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나 내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뭔가 나를 막는 그런 사람,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내가 봤을 때 너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대학 못 가고 여기 정도 가면 될 것 같아. 라든지 이런 말을 자기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고 약간 꼰대 같은 사람 싫어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자체가 내가 발전할 수 없게끔 좀 약간 경직된 그런 문화 있잖아요. 그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어떤 회사는 좀 내가 발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그냥 진짜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굉장히 보고를 하려고 해도 막 보고 해가지고 엄청 상부까지 되게 오래 걸려서 좀 발전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그런 공간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발전을 좀 가로막는 그런 상황. 좀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좀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꾸준함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는 그런 상황이랑은 여러분들이랑 맞지 않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무기는 꾸준함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굉장히 아이 같아요. 순수하고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요. 정말 되게 활동성이 되게 높은 좀 어린아이? 그 중에서도 남자아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아마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실제 배워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아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어디가? 가지마! 라든지 거기 너는 갈 데가 아니야? 못해! 라든지 함부로 판단하는 아주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의 성향을 가진 영혼인데 그걸 막는 건 이제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좀 꽤나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소리와 잘 부합되는 삶을 사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동전 펜타클 카드가 많이 떴죠. 근데 여기도 많이 떴어요. 펜타클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그런 성과 그런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열심히 밑바닥부터 노력해서 열심히 읽어온 그 결과 그런 걸 얻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겨요.
아, 내가 이만큼 노력했구나 라면서 그것들, 내가 이룬 것들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그것들을 즐기고 이런 과정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의 에고를 봤을 때, 에고의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여러분들의 영혼은 배가 고플 거예요. 난 아직 더 성장해야 된다. 아직 더 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부단히 노력하고 또 자기 자신과 좀 싸우느라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마음만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굉장한 평화주의자예요. 뭔가 마음의 동요가 크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도 좀 잔잔한 그런 바닷물 같이 그렇게 유지되기를 원해요. 좀 조용한 사색가의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도 그래서 잘해요. 그런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 성질을 타고났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걸 즐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약간 그런 걸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난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영혼의 성질 자체가 항상 좀 물결을 좀 잔잔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갈등 상황에 있을 때 굉장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뭐 경쟁 구도에 있거나 마음이 평온치 못한 상황에 있으면 좀 많이 힘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 상황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게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감사함을 잊었을 때 그때를 가장 두려워해요. 감사를 잊은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상 어쨌든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일지언정 감사해라. 세상에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정말 이 천을 하나 만들더라도 거쳐간 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네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좀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계속 자신을 너 성장해야 돼 하고 채찍질만 할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만큼 노력했구나 너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룬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한테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삶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너무 잘 살고 계신 것 같고 지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겠지만 그것 또한 성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다못해 갓난애기들도 진짜 목 하나 겨누려고 한번 기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쵸?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들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좀 신기하게도 이 빗자루 카드가 2개나 떴어요. 너무 신기하죠? 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라 라는 하나는 그런 카드고 하나는 작은 일들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거야. 좀 규칙적으로 소일거리를 하는 걸 말해요. 집안일도
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방 닦고 먼지 이렇게 닦고 그런 것들, 그런 소소한 일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라.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일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작고 소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너를 굉장히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읽히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정리의 시기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인생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버려야 될 게 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동의 시기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 확실히 버릴 건 버려. 깨끗이 쓸어버려 라고 말하는 카드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뭐 환경, 물건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 버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함 잊지 말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더 편안해질 수 있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편하도록 집 앞을 쓸어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내 초콜릿 챙기면서 뭐 옆자리 친구 초콜릿도 하나 더 챙겨준다던가 그런 것도 하나의 봉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대가 없는 그런 선의인 거죠. 그쵸? 그런 거 해주면 더 큰 복이 올 거야. 왜냐면 그런 행위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되게 힘들지? 너 요즘 되게 힘들 거야. 많이 너 자신도 버려야 하고 많이 무너져야 하고 그런 순간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런 순간을 통해서 너가 삶을 대하는 그런 시야가 더 넓어지고 깨달음을 얻고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좀 이 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영혼의 마음이 너무 잘 읽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버텨봐. 그래, 청소할 거 청소하고 가자. 우리 감사할 건 확실히 감사하면서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자. 우리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아래서 깨어나는 기분이 들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너와 그 후에 너는 아주 달라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너무 잘 해내실 거라는 게 너무 보이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 잘 성장하실 거라고 너무너무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리딩 여기까지. 안녕.